3월 12일 채널A의 대담 방송 이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보수 논객 정규재는 이재명에 대해 정치에 완전히 물이 올랐으며 문제를 순간적으로 점검하고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팽팽한 사고가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의 언변에 듣는 이를 끌어들이는 흡인력이 있음은 인정합니다. 사전 지식이 부족하다면 즉각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기 마련이고 비판적 입장이 결여됐다면 막힘없이 쏟아지는 말들이 궤변임을 알아차리기 힘들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치의 본질이 아닌 기술적 관점으로는 이러한 이재명의 막힘없는 궤변들을 정치에 물이 오른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점검하고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능력이 있다는 평가엔 동의할 수 없습니다. 3월 2일 유튜브 대담에서 이재명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 전쟁인데 한국군은 수십만 청년들이 막사에서 허송세월 중이라며 저게 과연 진정한 전투력이고 국방력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이 전황에 영향을 끼친 최초의 전쟁입니다. 가장 극적인 드론 전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치른 해상 전투에서 보여졌습니다. 사실상 제대로 된 전력이 괴멸되다시피 한 우크라이나 해군은 세계 2위 규모의 러시아 해군을 드론과 미사일로만 막아냈고 항공모함을 제외하면 가장 큰 규모인 군함인 러시아 순양함까지 격침시키는 전과를 거뒀습니다. 이러한 전과는 전투의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혁혁한 전과들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바다는 여전히 봉쇄되어 해상무역이 단절된 우크라이나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바다에 머물며 해상무역로를 지켜줄 해군 병사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드론으로 병사들을 대체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이재명의 사고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깊이도 통찰도 없습니다. 이재명의 순간적인 문제 점검과 논리란 얕은 지식과 궤변일 뿐입니다. 또한 그러한 이재명을 칭송하는 정규재 또한 얕은 지식과 궤변으로 일관한 셈이 되었습니다. 이건 정규재만 탓할 일이 아닙니다. 이재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면 정규재처럼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민주당과 이재명을 지지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비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나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날씨가 확 풀렸어요. 네네. 뭐 거의 이제 완연한 봄 날씨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아마 업로드 되는 날에는 추울 겁니다. 아, 그렇죠. 그때부터 한 3일에서 4일간 네. 최저 기온이 잠시 또 영하로 떨어진다고 네. 하죠. 이제 그 윤석열 석방 이후로 원래 이제 이번 주에 그 탄핵 뭐 가부결이 헌재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처음에 예상을 했는데 네네, 그렇죠. 거의 감감무소식입니다. 언제 나온다는 얘기도 없는 상태고 그 와중에 이제 그 탄핵 찬성 쪽은 뭐 찬성 쪽 조직들 민노총이나 뭐 촛불행동 같은 데는 좀 뭐 그리고 민주당 일부 배지들까지 연좌 단식 투쟁 뭐 철야 농성 그런 걸 벌이고 있습니다. 헌재 앞에서 천막도 꾸렸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오늘 또 토요일이니까 아마 또 이제 탄핵 찬성 반대 집회가 또 이제 서울에서 열리지 않을까 뭐 싶은데 무사 사고는 없었으면 좋겠다 뭐 그 정도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제는. 근데 이제 판결이 나오고 나면 어떻게 될까 좀 걱정스럽긴 해요. 뭐 가결이든 부결이든 판결이 뭐 어떻게 나든 간에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승복하지 못하고 분노하는 일군의 무리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이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뭐 헌재가 지금 뭐 좀 채널A에서 어제 단독 보도했나 한 내용을 보면 헌재가 지금 기일도 못 정하고 있다고 해요. 아, 예. 그럴 겁니다. 이게 이제 평일날 그 보통 오전에 이제 그 헌재 헌법재판관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이제 그 서류 검토하고 그 재판 서류 검토하고 한 다음에 오후 2시부터 이제 매일 회의를 한다고 하거든요. 네, 평의를 한다고 하죠. 네, 평의를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선고기일도 뭐 선고기일을 잡든지 아니면 선고기일 잡는 회의를 한다 그런 얘기라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지난주 금요일까지 나온 얘기로는 선고기일 잡는 회의조차도 아직 안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평의가 끝나면은 그렇죠. 이제 평결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네. 평결을 어떤 식으로 한다고 하냐면은 그 모세과 대한 박병석 대표님 말씀을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네. 그 헌법 연구관들이 네네.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 그러니까는 인용, 기각 또는 이제 각하 네. 아니면 기권, 네. 기권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일단 이제 인용과 기각이 주가 되겠죠. 네.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모든 그 평결문을 준비를 일단 세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관들께 보내드리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자신의 그거를 다듬는다고 각자의 거를 다듬는다고 하죠. 그 상태가 이제 평결이라고 하는데 네네. 지금 이제 평결 단계로 가야 일단 선고일도 좀 잡히고 이게 되는데 아직 그 논의 자체가 마무리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라서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그 먼저 떨어버린 거 아닐까? 네네네. 그 뭐야 감사원장과 이따가 얘기할 네. 줄탄핵 줄기각 뭐 저기 한덕수도 해야 될 텐데 먼저 하는 게 낫지 않나 모르겠다. 할 거면. 그래서 요새 언론사들 이제 언론의 전망이 윤석열 대통령 하면서 같이 하는 거 아니냐. 아니냐. 뭐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아무튼 그래서 다음 주에도 뭐 언제 나온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다음 주 대보면 또 이제 그 선고기일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좀 불투명 상태고. 근데 이 상황이 계속 길게 이어져서 좋을 건 없죠. 사실 처음에 이제 초반에 얘기했을 때는 탄핵 그 심판 원래 이제 규정선으로 정해진 게 180일인가 그렇잖아. 총 기일이. 네네. 그거 꽉 채워가지고 이재명이 나올 그 조기 대선을 최대한 늦추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근데 사실 혼란 상태가 지속된 것 자체가 더 나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죠. 네. 그래서 뭐 판결은 뭐 나올 수 있는 대로 빨리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뭐 다른 얘기 하기 전에 우리 당 소식부터 먼저 전하고 시작하죠 오늘은. 네. 지금 이제 18일 날 그 대구 YMCA 카페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여기서 그 뭐야 대구 경북 그 결의 대회 및 개헌 토크 콘서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3월 18일이니까 화요일이죠. 화요일 맞지? 네, 맞습니다. 화요일이요. 3월 18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여기 이제 이낙연 총리님도 이제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뭐 평일이고 아무래도 대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시기는 힘들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혹시나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는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그 지난주에 대구시당 창당대회 토요일에 했었잖아요. 네네. 그때 했던 데도 YMCA인데 여기 그때 했던 데가 YMCA 대강당이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YMCA 카페니까 혹시 같은 건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대구 그렇죠. 그 지난주에 대구 가셨던 분들이 또 여기 같은 건물이려니하고 찾아가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건물이 다릅니다. 내리는 지하철역 자체가 달라요. 네. 그래서 이 대구 YMCA 카페는 대구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에서 대구 중부경찰서 방면으로 200m 걸으시면 된다고 합니다. 대구 사시거나 아니면 뭐 대구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만경관이랑 어디 사이더라 아무튼 뭐 만경관 부근 이렇게 설명하면은 더 쉽게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난주에 했던 그 창당대회가 대구시당 창당대회에 했던 YMCA 대강당 같은 경우는 반월당역에서 내렸기 때문에 아예 주소지가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찾아가실 분들은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당 보궐선거 출마자가 2분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일 날은 아산의 원양온천역 광장에서 그 조덕구 후보 캠프 발대식이 있고, 그다음에 21일 날은 동작 구의원 보궐선거 출마하는 김명기 후보입니다. 김병기랑 맨날 이름 헷갈려. 네, 김병기 대신 김명기로. 난 처음에 보고 김병기라고 깜짝 놀랐네. 명기. 네, 김명기 후보 이제 또 캠프 발대식이 있으니까 거기도 시간 내시는 분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 인트로에 제가 이제 이재명의 순간적인 사고와 논리 이야기를 적었는데 이 정규제가 갑자기 2월달 맞죠? 이재명 허위사실 1심 판결이 2월달에 나왔나? 1월달에 나왔나? 1월에는 아니 12월에 잠깐만. 허위사실 1심. 1심 선고는 24년에 나왔죠. 작년에 나왔나? 네네. 아무튼 그 1심 작년에 이제 선거법이랑 위증교사랑 같이 다 24년에 나왔죠. 위증교사 1심 무죄 나왔잖아요. 네. 그때 이제 정규제가 갑자기 뜨거운 소리를 했어. 그걸 가지고 뭐 이재명에서 DJ의 모습이 겹쳐 보인다 이런 소리를 한 거야. 그러면서 막 억지다 말도 안 되는 걸로 사람 엮어가지고 괴롭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 방송에서. 그래서 한번 이제 그 당시에 그 정규제 TV 또 이제 구독하는 분들은 또 우파 성향인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이제 한번 막 반발이 일어나서 이거는 도저히 동의 못한다 그러고 이제 지나갔는데 이재명이 이렇게 딱 불러가지고 채널에 의해서
이렇게 정규제랑 대답을 했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부른 건지 아니면 채널 A에서 불러 앉힌 건지. 예. 어쨌든 이 정치 시그널 이 프로그램이 정규재 씨가 고정 출연하는 그런 방송은 아마 아닐 거거든요. 근데 굳이 이 정규제를 그러니까 불러와가지고 굳이 네. 정규재를 불렀단 말이죠. 네. 그래서 아주 그냥 그 이재명적인 그런 방송이 됐습니다. 와, 이거는 뭐 거의 뭐 민주당 진영 유튜브 출연한 것 마냥 네. 아주 편안한 분위기에서 판 깔아주고 네, 그렇습니다. 다 동의해주고 와, 그러니까는 뭐 이거를 도저히 뭐 볼 수가 없더라고. 좀 보다가 때려쳐버렸어. 야, 그것도 또 볼 생각을 하냐? 난 이재명 목소리 10초 이상 듣는 걸 포기를 했는데. 아니 뭐가 이제 오고 가는 게 있을까 했는데 오고 가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굉장히 좀 심각한 수준의 방송이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보면은 뭐 이제 언론사들이 많이 이제 이재명 쪽으로 기울었다 그런 얘기를 저희가 이제 지난 방송 때 들은 적이 있잖아요. 네네네. 왠지 이 채널에서 이러는 것도 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살짝. 이게 근데 이제 아직 그래서 저도 조금 살펴봤는데 혹시 채널 A가 그러니까 또는 이제 동아일보 전체까지 확장해 볼 수 있겠죠. 네네. 보는데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요새 인용하시기 시작한 김순덕 칼럼이라던가 네네. 뭐 그다음에 이제 그 채널 A 뉴스 전반 있잖아요. 살펴보면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근데 굳이 이거를 해석하자면은 일단 양다리는 거쳤다. 네. 줄 댔다. 일단 대놨다. 그러니까 지금 뭐 다른 유튜브 채널도 보면은 좀 그런 경향들이 있긴 해요. 그냥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편을 불러다가 그냥 어떤 비판적인 원래 시사 프로그램에서 진행자라는 건 약간 비판적인 스탠스를 견지를 해야 그러니까 되잖아요. 뭐 반대 의견 같은 거 네. 이렇게 퍼다가 이렇게 제세해서 대답하는 것도 좀 아니, 들어보고.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나 그런 거 날카롭게 팍팍 꽂는 맛도 있고 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보면은 네 하고 싶은 말 하게 판가라도 주니까 나와라 이런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이야. 그래서 그 총리님 근래에 이제 뭐 광주 MBC 뭐 출연하실 거라 이제 여러 가지 뭐 국회 방송도 나가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 보면은 저는 이제 거기서 했던 그 진행자들이 어떤 진행자들을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좀 틱틱대는 듯한 그런 느낌 받기도 했어요. 네네. 약간 이제 민주당 이 새끼 개따라 아니야 싶은 그런 진행자도 있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 뭐 시사 프로그램 혹은 이제 언론의 어떤 기본적인 스탠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약간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다른 패널들한테는 다른 출연자들한테는 그런 꼴이 잘 없어. 그 다른 출연자가 지금 최근에는 이재명 하나밖에 없잖아. 아니 근데 유튜브 보면은 뭐 이재명 아니더라도 누가 나오지? 뭐 이제 유력 주자는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 국힘당 당내 인사 그런 인간들 나와도 보면은 뭐 이렇게 민감한 질문에서 난처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좀 어려운 질문을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네 하고 싶은 말 하게 판가를 주니까 나와주세요 이런 프로들이 많더라 이거야.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갖고 왔으면 사실 언론에 의미가 없어요. 그냥 홍보 창구잖아 이거는. 그냥 또 다른 유튜버죠. 유튜브죠. 그냥 그 민주당 채널이나 마찬가지인 거야. 아무튼 뭐 정규제가 그래서 나와가지고 온갖 소리 이거 이재명 또 뭐 박근혜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네 그런 소리까지 하고 왔는데 그 좀 우파 성향 사람들 표 좀 받으려고 그런 것 같은데 참. 뭐 자리가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이재명에 대한 굉장한 여유가 느껴지더라고요. 채널에 출연을 해서 보수 지지자들이 좀 혹할 만한 그런 얘기를 던지는 거 보고 야, 그러니까는 민주당 진영 쪽에는 이제 아무런 염려가 없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저쪽 것만 좀 더 뺏어오면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규제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고 싶은 게 그런 겁니다. 이제 인터넷에 적었지만은 이재명에 대한 얕은 사고, 예. 얕은 지식, 얕은 사고. 아니 수시로 말 바꾸는 인간인데 그런 인간이 좀 달달한 소리 해준다고 그거 마음에 주워 듣고 와가지고 그렇게 추앙을 하고 있냐고 자기 지지자들한테 이재명한테 속는 거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규제는. 이게 정확하게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될 즈음에 홀로 그 청와대 들어가서 그 당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랑 단독 인터뷰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정규제 씨가? 맞다 그때 그랬지. 그때가 연상이 되더라고. 그때도 뭐 그냥 해명의 장을 열어준 거거든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때는 다만이죠. 그건 자기 진영에 복무했다.
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정규전이 자기 진영을 배신하고 있는데 그 배신이 어떤 거냐면은 단순히 그냥 진영을 갈아탔다 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진영에 자기를 믿어줬던 사람들을 이 속아 넘어가는 판을 깔아주고 있어요 지금. 정규전이 자기가 지금 얼마나 큰 폐륜을 저지르고 있는지 자기는 몰라. 그래서 이거 참 심각하다. 일단 근데 뭐 그런 이제 진영 관점보다도 네. 일단 기본적으로 언론인이잖아요. 네. 언론인으로서 너무 자격이 없다. 한심하지. 예. 예. 어떻게 그냥 아무런 뭐 거의 반박도 없이 예. 판을 깔아줄 수가 이제는 있는지. 굉장히 마음에 들었나 봐. 뭐 그때 뭐 이재명 뭐 얘기하는 거 보면은 진짜 시종일관 여유가 네. 넘치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말도 안 되는 소리도 좀 이렇게 하는 것 같고 하여튼 거의 뭐 그 카페에서 둘이 친구랑 앉아가지고 그냥 노가리 까는 수준의 인터뷰였어요. 이재명 데려다 여기 앉혀놓으면 5분 안에 이재명 뛰쳐나가게 만들 수 있다. 쌍욕 나올걸요? 내가 해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씨. 참 이재명이 그래서 좀 개소리를 하나 볼까 싶은데 3월 7일 날 이제 민당 최고위 모두 발언 중에 이런 소리를 냈어요. 이번 지난주 이게 일요일이었나요? 이 사고가 그 포천시에서 이제 그 공군 오벌 사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두 대가 이제 그 폭탄을 잘못 투하해 훈련 중에 폭탄을 잘못 투하해가지고 민가가 이제 큰 피해를 입는. 다행히 사망자가 없었다는 게 정말 천운이었던 그런 사고였거든요. 사실 그게 네. 사망자가 막 엄청 많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폭탄이었는데 이게 참 정말로 그래서 저는 참 그나마 정말로 천운이었다 그런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제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뭐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군 훈련 중에 폭탄이 민가에 떨어진 사고로 국민들께서 다쳤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민가에 떨어진 게 아니고 민가를 상대로 사격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재명이. 이게 이 발언에 대해서 지금 좀 보도가 늘어났나 모르겠는데 네. 저희가 이제 이거를 최초로 알게 된 거는 조선일보 사설이었나? 네네. 근데 사설에 그 내용이 나와가지고 네. 알게 됐고 검색해 보니까는 몇 개 없어요. 관련 보도가. 그때 뉴스원이었나 연합뉴스였나 하여튼 그거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이 3월 7일자 보도에서는 네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발언인데 거기에 대해서 뭐 지적한 언론이 딱히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라도 지적을 해봅시다. 이게 이제 그 분명히 오폭이었는데 이거를 민간을 겨냥해서 지금 폭탄을 떨군 거라고 이재명이 이제 지적을 한 거잖아요. 말하자면은. 네, 그렇습니다. 지가 프레임을 그렇게 잡은 거잖아. 네. 이거는 저는 이제 지금 비상기업 전국에 맞춰가지고 말을 이렇게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많이 옅어진 그 계엄 초반만 해도 사람들이 이제 그때 막 들고 일어났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그 계엄군 자체에 대한 트라우마. 네. 그 이제 뭐 길게 보면 이제 5.18 때 그때 계엄군이 실제로 민간인들한테 총불이 겨누고 민간인들 죽인 일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12.12지 그 영화. 그 저기 뭐야 그 전두광 나오는 그 영화. 네네. 네. 서울의 봄. 네, 서울의 봄. 뭐 그런 데서 이제 뭐 아무튼 이제 군인이 민간인을 상대로 무력을 행사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트라우마가 발동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계엄에 대해서 크게 들고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그런 우리가 어떤 군부 독재 역사 같은 게 없었다고 치면 만약에 그렇게 가정을 해보면은 이 비상기엄 사태가 이렇게 안 흘러갔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해요 저는. 네네. 아무튼 이제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좀 이제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뭐 석 달째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트라우마가 많이 옅어진 면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이 이거 뭐 군이 민가를 상대로 사격한 거다. 굳이 또 사격이라고 이야기를 해. 폭탄 투하한 거거든. 사격은 화약이나 추진체가 어떻게 그 표적을 하면서 날아가는 게 사격이고 이거는 그냥 비행기에서 뚝 떨군 거란 말이에요. 투하. 사격이라는 용어를 붙일 수 없어요, 사실은. 근데 굳이 민가에 대고 사격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그런 어떤 계엄군 트라우마를 다시, 그러니까 군이 민간인을 상대로 또 뭐 총뿌리를 돌렸다, 무력을 행사했다. 이런 식의 어떤 트라우마를 일깨워가지고 좀 또 다시 또 전국을 자기 쪽으로 끌고 오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발언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말대로 고의에 의한 사고다. 그렇게 하면 도대체 국민의 힘이던 지금의 정부건
석방된 윤석열이고 어. 얻는 게 도대체 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없어. 민간인을 다치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걸 뭐 북한 소행이라고 할 것도 아니고. 그렇죠. 더구나 이거 지금 정부에 마이너스 요소만 되는 일인데 이게 고의건 사고건 간에 좀 군대 똑바로 안 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군기가 해이해져가지고 네. 이거는 질책 받아야 되고 관련자들 좀 문책 당해야 되는 얘기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민간인 피해가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무슨 고의로 했다는 둥, 뭐 고의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의로서 얻을 수 있는 게 대체 뭐냐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고의라는 게 성립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나리오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폭탄 투하한 파일럿이 그 투하 지점에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원한이 있었다. 뭐 이를테면은 그런 거 외에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고의로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진짜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근데 이따위로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더구나 이재명이 지금 군통수권자 되려는 새끼 아니에요, 이 새끼? 그렇죠. 근데 군대를 이렇게 그 민간이랑 적대시하게 그렇게 지금 계속 내몰고 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재명이야말로 저희가 있는 거죠. 이 사고 자체를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로 황당하고 의도는 뭐 굉장히 명확하게 투명하고 명확해 보이는 이런 발언인데 이거를 아무도 지적을 하지 않아. 워낙 또 좀 전국이다 보니까 또 지나가서 그냥 넘어가 버린 것 같은데 이거 심각한 거 맞습니다. 이따위로 얘기하는 거는. 아니 그 보수 뭐 유튜버든 뭐든 걔네들 뭐 하는 거야. 걔는 그냥 윤석열 그 지키기 바빠가지고 딴 거 쳐다보지도 않잖아. 우리 당에서 아마 여기에 관해서 그 논평 나왔을 걸. 근데 우리 당에서는 내가 좀 요거 가져오지를 가져온 거 까먹었는데 이런 새끼가 뭐 어쩌고 저쩌고 정규제는 참 아유 다시 한번 좀 짜증이 나네. 자 그리고 이제 선관위 추가 소식이 또 이번 주에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이것도 보면 또 이제 상당히 격노할 그런 내용인데 3월 10일째 이제 채널A 단독 보도였어요. 이게 선관위 특혜 자녀 지방공무원 보장 검토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네. 이게 이제 이 특혜로 선관위에 들어온 이 사람들이 네네. 보통 경력 채용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다른 곳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다가 보통 이제 지방직이었죠. 예, 지방직 공무원을 하고 있다가 네. 선관위로 자리를 옮긴 거거든요. 그렇죠. 선관. 근데 이제 이게 채용이 불법성이 있다. 예, 뽀록이 나니까. 그러니까는 일단 여기서 자르긴 잘라야 되겠는데 네. 어쨌든 나가게 해야 되겠는데 백수는 대신에 그 다시 원래 있던 대로 원복시키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공직을 뭘로 생각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말입니다. 진짜 이거 속 뒤집어질 일인데. 그러니까 애초에 그 3월 7일 날이었네. 그때 뭐 사과문 내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때 했던 얘기가 뭐 최선의 방법을 찾겠다는 등 뭐 개선을 거듭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가지고는 정작 한다는 조치가 그 관련자들 그 부정 채용 당사자들 규정 없어가지고 뭐 처벌 못한다, 문책 못한다 그러고 난 뒤에 기껏 한다는 짓거리가 뭐 그러면은 뭐 저기 지방직을 원복시키겠다 그러는데 저는 이거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읽혔는데 하나는 이제 말 그대로 뭐 밖으로 어떻게 백수는 안 만들겠다 그런 의지로도 읽혔고 또 한 가지는 요거 잠잠해지면 다시 불러들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 와중에 이제 그래서 직무 배제는 됐거든요. 다들 유급 직무 배제. 네네. 그 와중에 또 휴가 낸 놈이 세 놈이나 있대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논란이 불거지고 난 뒤에 사표 낸 새끼는 하나도 없어. 당연하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예. 버티고 있으면 요거 잠시만 참고 버티고 있으면은 다시 뭐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나 봐 다들.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한 달이라도 더 월급을 받기 그렇죠. 위해서 예. 그런 거겠죠 아마. 이 조직은 자정 능력을 상실했어요 말 그대로. 진짜로 다 해체시켜가지고 재조립해야 되는 수준이야 여기는. 굉장히 무능력한 지금 집단 조직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지금 이 꼬라지면은 뭐 탄핵 결정 나와도 조기됐으면 못 치른다고 생각해요. 선관위가 이 지경이라 이 지랄이라 가지고 이런 조직이 무슨 이런 조직한테 어떻게 또 선거를 맡기냐고. 그래서 그 조기 대선을 치르려면은 선결돼야 될 게 선관위 개편, 뭐 조직 해체 재조립
이 수준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주장을 합니다. 조금은 그래도 무리가 있습니다. 개편을 하면은 당장은 뭐 무리가 있는데 그거는 그러면 그 1년 동안 최상목 체제로 가자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 그런 규정 그런 법률 근거가 없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답답합니다. 헌법 근거도 없기 때문에 네. 일단은 하기는 해야 돼요. 네. 탄핵이 인용이 되면 선거를 치르긴 치러야 돼요. 근데 이선관이라면 그 탄핵 판결만큼이나 그 조기 선거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승부 못할 것 같은데 참정이 걱정입니다. 정말 산 넘어 산이야 지금 이 전국 자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아. 자, 다음 짧은 설축도 하나 봅시다. 이제 소제목을 여지없는 이분법이라고 붙여봤는데 요거는 이제 3월 13일 뉴스원 기사입니다. 제목이 이래요. 국힘 출신 변호사 왜 썼나? 오유한나 유족 민주의원 질문 모욕족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게 이제 그 오유한나 씨 유족분들이 그 3월 7일날 김현 의원실을 항의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초에 이제 그 국정조사 얘네들이 안 했잖아. 국정조사 뭐 안 한다, 뭐 유족들이 반대해서 안 한다 그러고 그딴 소리를 했잖아. 네. 그래서 유족 측이 이제 가서 김현한테 항의를 이렇게 했다고 해요. 이제 지난 5일 거방이 현안 질의를 하는 걸 보고 화가 났다. MBC 사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같은 책임질 만한 사람들은 주요 증인에서 다 빼버렸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MBC 방어막을 쳐줄 거냐 이렇게 이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찾아가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기자와의 이제 짧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제 김현이 저에게 왜 극우 땡땡 신문인데 매일 신문이에요. 이거. 아, 네네. 그거 땡땡 신문에 보도했느냐? 왜 국민의힘 출신 변호사를 썼느냐고 했다. 유족에게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냐? 그렇죠 사실. 그걸 무슨 상관이야 그게? 왜 따져 그거를? 이거 전형적으로 의도가 있다 뭐. 그렇죠. 그런 식으로 유가족을 몰아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 정치적 의도성을 이제 의심을 한 거죠. 그러면서 유족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진보수 변호사 쓸 생각을 안 해봤겠냐? 근데 맡으려고 안 하니까 MBC 상대로 싸워야 되는데. 그리고 이 신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여기저기 제보 넣어봤는데 계속 다 뭐 제보 넣어봤는데 소식 없고 하다 보니까 매일신문까지 간 거다 이렇게 유족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케이스를 과거 이제 이재명이랑 이재선 씨를 통해서 좀 아는 바가 있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청문회도 처음에는 반대했는데 이제 청문회 원래 이제 국정조사 얘기했었는데 이제 그래서 청문회는 반대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청문회라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유족 측이 입장을 바꿨다고 합니다. 뭐 진실을 밝히는데 누구 도움이든 따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바꿨다고 하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김현 측의 입장도 들어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김현 측에 전화가 걸어서 물어보니까 뭐 어떤 경위로 매일신문에 보도가 왔느냐 물었고 그래서 그렇게 물었더니 유족이 설명을 해주더라. 그래서 뭐 여러 언론사에 보도가 안 됐다. 이런 언론사에 제보를 했는데 보도가 안 돼가지고 결국 이제 매일신문에서 보도가 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들었고 그래서 그러냐고 했을 뿐이다 뭐 그러면서 이제 그럼 왜 매일신문에만 그게 보도되는지 궁금하지 않겠냐라고 반문하는데 그게 왜 궁금한데 대체? 그러니까 왜 궁금하냐고. 그러면서 이제 청문회를 원하지 않았던 가족이 느닷없이 청문회를 하자는 거는 뭔가 변화된 상황이 있었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힘 변호사를 국힘 변호사한테 맡겠다는 질문을 이런 취지로 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같이 족 같은 소리예요, 이거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재명 그 법인카드 사건 제보자 A 씨. 그렇죠. 의도 있는 거 아니냐고. 정치적 의도 있는 거 아니냐고. 심지어 그 지지자 그룹에서 나온 얘기인지 아니면 민주당 의원 중에 한 명이 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의원이었어, 의원. 그 제보자가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네네. 라고까지 얘기를 했죠. 김동완이냐 걔가 그 소리 했을 걸. 그리고 MBC는 자기네들이랑 아무 상관도 없잖아. 알지, 한 몸이지. 그러니까 이거 그런 척이라도 해야 되잖아. 한 몸인데. 공식적으로는 그런 티를 내면 안 되는데 얘네들은 그걸 숨기지도 않아요 이제는.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김현 쓰레기인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아니죠. 네, 물론 아닌데. 아니지만 이따위로 하냐고. 그 세월호 때 그때 막 그 갑질하고 그랬잖아 대리기사한테 김현이. 네. 뭐 그랬던 게 그냥 한번 그러고 많은 그런 어떤 해프닝 같은 게 아니었던 거야. 이 싸가지 없고
뭐 세상 이분법적으로만 세상 보고 그냥 뭐 자기랑 안 맞으면 다 적이고 정치적 의도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인간이 또 국회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참 또 짜증이 납니다. 보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이해찬이 당대표이던 시절에도 김현희 공천을 못 받았는데 그러니까 경선에서 져서 네. 경선에서 져가지고 네. 못 받았는데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니까 공천을 받고 김남국 지역 들어가지 않았나 지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안산 쪽이었으니까 그렇죠. 안산 쪽 노리고 있으니까 예. 정확하게 그 구인지 모르겠는데 김남국 지역구 맞을 거야. 내 기억으로는. 참 아무튼 진짜 뭐 쌍욕이라도 해주고 싶은 그런 수준입니다. 이게 어떻게 진짜. 근데 이제 뭐 요거랑 약간 색깔은 다르긴 합니다만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제 뭐 지난주에 이제 좀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었죠. 네. 그 이제 김세련 배우가 이제 안타까운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뭐 그 건 자체를 이야기하려는 거 아니고 이제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이 사망 보도가 나오고 나니까 여기가 제명이나 말이었나 저기 어디였나 여성시대였나 아무튼 이제 온라인 카페에 커뮤니티. 네. 예. 이재명 암살설 덮으려고 이거 터뜨린 거 아니냐 가서연에서 이런 소리를 하는 인간이 나왔어요. 아니 암살설을 왜 덮어 대체? 암살설 널리 퍼뜨려야 됩니다. 널리 퍼뜨려. 네. 이게 얼마나 허황된 소리인지. 네. 그래서 이제 덮으려는 의도 아무도 없다. 그걸 좀 확인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야 사람 죽어가지고 그 이야기들이 쭉쭉 나오고 그 와중에 가족이 너무 억울해서 터뜨린 걸 가지고 무슨 이재명 암살설 같은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대체? 이게 뭐 아무거나 갖다 붙이고 그래. 네. 이게 보통 그래도 좀 갖다 붙일만 한 거는 네. 뜬금없이 모 연예인의 뭐 마약 투약 사실이 뭐 나오던가 예전에 그 서태지 결혼설 뭐 그런 걸 하던가. MBC 전에 뭐 정봉주가 그때 막 그 얘기했거든. 이거 막 타이밍 노리고 있다가 탁 터뜨린 거라고 뭐. 그 전형적으로 이렇게 뭐 검찰 캐비넷 안에 뭐 쫙 그렇죠. 준비돼 있고 그래서 이제 타이밍 봐서 터트린다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지. 언론사들도 뭐 뜬 소문 같은 거 많이 쥐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예. 하는데 뭐 그런 얘기를 이제 제가 아는 그 언론인 출신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뭐 방송국에서 일하던 분도 있고 그런데 뭐 그런 얘기하면 다 짜증내. 어디서 개족 같은 소리 듣고 와가지고 좀 그러지 좀 말라고 맨날 핀잔 듣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뭐 미리 알아? 그러니까 사람을 누가 죽여? 이거 이재명 덮으려고 아니면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휴, 그래서 참. 정말 한심한 얘기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김현식으로 이렇게 뇌가 절여져 있으면 이런 얘기를 아무 상관없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김현 수준 이 수준이야. 예, 맞습니다. 완벽하게 지금 민주당 정치인들은 어떤 지도자라고 부를 수가 없는 인간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팔로워들이랑 리더랑 수준이 똑같아. 동기화가 딱 돼 있죠. 리더가 팔로워보다 수준이 높아야 되잖아. 그래야지 무리를 이끌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아니야. 그냥 똑같은 것들끼리 그냥 인기 투표해가지고 제일 등신인 새끼를 그냥 뽑아줬을 뿐인 거야. 자, 그래서 이재명 암살설 얘기 잠깐 해봅시다. 네네. 이게 이제 3월 12일 날 그 민주당 그 최고위 회의 끝나고 나가지고 이제 당 대변인 이제 황정아 이 양반이 이제 기자들한테 이렇게 브리핑을 했다고 해요. 뭐 최근 많은 의원님이 연락 받았는데 러시아 권총을 밀수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계획을 세웠다 등의 문자가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뭐 707 요원들이 총을 밀수해서 이재명 대표를 암살하겠다는 것이 골자이고 당 지도부도 뭐 이런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뭐 경찰에 뭐 보호 조치를 뭐 강구하고 어쩌고 그러고 있는데 러시아 권총을 밀수한다 이 소리 하도 병신 같아가지고 제가 좀 짚으려고 하는데 이제 그 밀수 권총을 많이 쓰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는 전기 규제가 좀 약간 덜하거든요. 덜한데도 어찌됐거나 일반적으로는 뭐 민간인이 총 가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야쿠자들이 밀수 권총을 많이 쓰는데 일본에 왕창 풀려있는 밀수 권총은 다 중국제예요. 아, 네네네. 이게 뭐 원본은 토카레프라는 러시아 권총인데 이거를 일본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복제를 떠가지고 중국 그
국영 그 방산업체 노린코라는 데가 유명하거든요. 네. 지상군 무기 다 만드는 데인데 거기서 총을 엄청 많이 복제해서 찍어냈어. 음. 그래서 노린코제 토카레프가 일본에 엄청 많이 풀려 있어. 네. 그래서 만약에 뭐 밀수를 해서 총을 들여온다 그러면 중국제예요, 100%. 러시아제라는 건 개소리고. 근데 이 러시아제라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냐? 이 영화가 2004년인가 개봉한 영화 있잖아. 그 저기 뭐야? 이병헌 나오는 예, 거. 달콤한 인생. 예, 예. 여기서 보면 러시아 그 갱단들한테 그 총 사가지고 다 쏴주고 뭐막 그 난리치는 장면 나오잖아. 그렇죠. 그거 보고 지금 이 소리 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아무래도. 아니면 옛날에 잠깐 뭐 저기 부산에 그 무슨 시장이냐? 부산에 평화시장인가 국제시장. 국제시장? 거기서 이제 그 러시아 선원들이 몰래 들여온 총기 같은 거 판다는 그런 보도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한때는 부산 가면 총 구할 수 있다 그런 소리 나온 적이 있는데 그게 몇십 년 전이 한 20년 전 이야기야. 그게 20년 거의 20년 25년 그전 그 90년대 이야기야. 90년대. 그래서 무슨 나는 러시아제 권총이라는 소리 듣고 어디서 병신 같은 시나리오를 쓰냐. 누가 썼는지 진짜 쥐뿔도 모르는 새끼가 뭐 이런 거 잘 쓰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잖아요. 누구? 김호준. 김호준? 707 나오고 하는 그놈의 뭐 707 오비. 그거 계엄 시작되고 나서 계엄 있고 나서 이런 거 관련된 얘기는 거의 다 김어준이 했었거든요. 뭐 근데 지금 이 민주당 대변인 이야기로는 군정보사 장교 출신이 제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어준이야. 이거 진짜 좀 아니 이거 뭐 정보사 장교가 이거를 정보라고 습득을 해가지고 발설을 한다 그러면 그 정보사 장교는 진짜 병신이에요. 왜냐하면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정보사 장교도 어디서 듣고 지금 어디서 들은 얘기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일단 제가 이 정보사 장교면 의심부터 해요. 아니 뭐 뜬금없는 러시아 쪽 권총이야. 뭔 소리야? 그 좀 다시 한번 좀 더 알아보고 다시 얘기해라. 이렇게라도 얘기를 할 것 같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러시아 쪽 권총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개연성이 심각하게 떨어진 소리고 일단 그다음에 또 무기가 필 왜 권총이냐? 지금 707 그 퇴역한 707 요원은 뭐 HID 요원이 지금 이재명 죽이려고 한다 그러고 제보를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라이플 하나 주면 돼요. 그러니까 권총이나 소총을 하나 주면 돼. 라이플하거나 아니면 어차피 그 권총을 쏠 수 있는 정도 거리까지 접근을 한다고 치면 권총으로 써서 사람 확실하게 죽이려면 한 10m 안에는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칼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뭐 그래도 되고 근데 그러니까. 아니 뭐 무기를 굳이 밀수한다니까 그럴 거면 그냥 그 사실 밀수할 필요도 없어요. 저기 뭐 총보사에서 엽총 하나 그냥 등록해가지고 사냥하러 간다 그러고 가서 그냥 쏴주고도 된다고 이 정도면은 이뭐 특수부대 사람 그리고 아무튼 뭐 한 200m만 떠나도 이재명 쏴주는 거 충분하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뭐 그거 밤낮 없이 총 쏘는 훈련했던 사람들인데 소총 하나 줘주면 그걸 못 쏘겠냐고. 그래서 아무튼 뭐 여러모로 봤을 때 개연성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개소리를 하고 있다. 근데 웃기는 게 지금 이제 그 민주당 측에서는 민주당은 이제 매일 오늘도 지금 아마 할 거야.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뭐 8점 몇 킬로 매일 네, 서강대교를 건너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하죠. 탄핵 촉구 이제 뭐 걷기 대회인지 그런 걸 매일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 이재명은 이 암살을 핑계로 경호상의 문제 등을 들어가지고 혼자 안 나가보고 있다. 뭐 사실 근데 하루에 8km 걷는 게 그렇게까지 중노동은 아니거든. 속보로 걸을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어슬렁 가잖아 얘들은 또. 그렇죠. 예. 뭐 운동 삼아 좀 걷지 새끼가. 아유, 그것도 가기 싫다고 혼자 그렇게 또 이렇게 빠지냐. 근데 뭐 이 와중에 좀 경찰은 또 이제 이재명 뭐 경호 대책 강구한다고 하는데 경찰력 낭비야 이거 100%. 아 근데 뭐 위치가 있으니까 어차피 뭐 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요인이잖아요. 아니 근데 애초에 이런 제보 자체의 신빙성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런 거 하려면. 그거는 뭐 하고 있겠죠. 아, 뭐 근데 뭐가 나오겠습니까? 에이. 나올 리가 없지. 에이. 아무튼 그래서 이번 주도 짜증나는 프리토크를 여기까지 합시다. 너무 하여튼 황당하고 어이없는 소식이었죠. 네. 예. 자자크야 자자크. 아, 나 이거 500원 걸 수 있다. 야씨 김어준이야 김어준. 나 김어준의 500원. 김어준의 500원. 응. 자, 뭐 일단
진짜 영양가 없었다. 그지 같다. 이씨. 그지 같이 이야기하고 야, 프리토크 정말 남는 거 없고 성질만 나고 정보 가치도 1도 없고 정보같이 정말 1도 없었네. 네, 이런 것들을 뒤로 하고 네, 저희 정보 가치 있었다. 그래도 그 다음 주에 추워진다. 유일한 정보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조덕호 후보와 김병기 후보 출정 시 그리고 이제 대구에서 있을 개헌 결의 대회까지 예. 그게 유일한 정보였네요. 유일한 정보였구나. 그렇구나. 네, 소중한 정보 드렸습니다. 제일 앞에 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는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다음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엑스친 S님, 웰컴퓨터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상하구 낙동대로 323번 길의 6 4역 2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070-8742-9595 051-271-0066 010-8691-0079번입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AIRSEE 숫자 12 웰컴퓨터 0079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견적을 구성해 드립니다. 가성비 좋은 사무용부터 게이밍, 딥러닝용 같은 최고 사양의 PC까지 조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나 최저가 가격으로 만나보는 웰컴퓨터의 견적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전국 어디서든 AS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배송에 사용하는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를 미리 보내드립니다. 문제가 생긴 컴퓨터를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에 넣어서 다시 보내주시면 전국 어디에서도 웰컴퓨터의 서비스를 편하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웰컴퓨터를 통해 연락 주시면 사은품도 별도로 챙겨드리니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농사짓는 문파 DALPUM 숫자 1입니다. 진한 풍미와 영양이 살아있는 청란, 청개육부터 친환경 우렁이쌀 그리고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그리고 차를 옥수수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품은 농장에서 건강한 우리 농산물로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만까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만까까를 검색해 주세요. 휘낭시에 브라우니, 마들렌, 구운 찰떡, 호두광정, 에그타르트, 소금빵에 생강청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온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생강청을 드시고 건강을 챙기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에 그 한겨레에서 좀 약간 좀 이거 뭐야 싶은 약간 저는 좀 섬뜩하다는 느낌도 받았는데 그런 기사가 보도가 나왔어요. 단독 기사로 이제 핵무장론 확산에 미 한국 민간 국가 분류 AI 등 첨단 기술 협력 길 막힐라라는 제목의 기사가 3월 11일 날 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민간 국가가 뭐냐 이걸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네, 이 한겨레에서 무려 단독을 달고서 그 보도를 했는데요. 네. 본인들의 취재 결과 어디 빨대가 있었나? 미 에너지부라고 해서 이제 디파트먼트 오브 에너지 이 에너지부가 있는데 여기서 한국을 민간 국가로 분류를 해서 규제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했다. 이런 내용을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민간 국가로 이제 분류가 되면은 특히 이제 원자력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여러 첨단 기술들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양자 컴퓨팅 지금 AI가 제일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네. 이런 첨단 기술 분야와의 교류 협력이 상당히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민간 국가의 외국인과 상호 작용을 하는 미 연방 소속 모든 직원은 이제 미국 정보 방첩국의 재량에 따라 적절한 사전 브리핑과 사후 브리핑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그 민간 국가의 당사자들 뭐 과학 기술이라든가 심지어 언론인까지도 포함된다고 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미국 내의 기관이나 대학 등을 방문하거나 연구 교류에 참여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은 제한 및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냐면은 뭐 일단 이제 그 예를 들어 미국의 관련자가 한국을 방문을 하려고 한다. 그럼 거기는 사전에 이제 먼저 그 관계 기관에 가가지고 사전에 방문 목적이나
방문 목적이나 근데 방문 일정 같은 거 다 이야기를 해야 되고 45일 전인가 뭐 하여튼 네. 예, 그렇게 그리고 저기 뭐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같은 거 다 검열을 받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한국 예를 들어 그 사람이 한국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관계자를 만나서 그 미팅장에서 노트북을 열었다. 그럼 그것까지 다 체크가 돼요. 바로바로. 그래서 지금 이건 사실 굉장히 좀 피곤하고 좀 빡센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만만하게 볼 일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민간 국가 리스트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 DOE 사이트에 가서 이제 찾아보면은 이제 그 다큐멘터가 있어요. 이게 네네. 2019년이 마지막으로 돼 있나? 네. 2019년부터 발효된 거를 보면은 여기에 뭐 알제리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중국, 인도, 이라크,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다비아, 파키스탄, 러시아, 대만, 타자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이 정도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위험성이 높은 나라라고 할 수 있죠. 이제 테러 네. 관련국, 네네. 뭐 테러를 지원하는 국가 이런 내용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쿠바, 이란, 북한, 리비아, 수단, 시리아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민간 국가로 설정이 되는 이유는 뭐 핵 비확산에 영향을 준다던가 네네. 아니면 그 지역 내가 상당히 불안정한다던가 또는 미국에 아마 미국이겠지 네. 경제 안보에 대한 위협이 된다. 또 테러를 지원한다.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국가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네.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도 들어갈지도 모른다. 이렇게 한겨레에서 보도를 한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한겨레가 주목한 이유는 이 부분입니다. 이 한국이 갑작스럽게 민간 국가로 분류된 원인은 한국 정치권과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핵 무장론일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고 이 전문가들의 말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이게 네. 이제 이 한겨레 기사에 올라온 분은 이제 그 이충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 전문위원인데 이제 한국에서 핵무장론이 계속 확산되는데 한국 원전 가운데 월성원전 원자로 4기가 네. 플루토늄을 바로 추출할 수 있는 중수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국이 굉장히 경계를 한다. 이건 몰랐네. 플루토늄을 우리나라에서 추출을 하려면 할 수 있다. 네. 하면 큰일 나겠지만 네. 그런 이제 환경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특히나 이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 핵무장론 이런 네. 얘기를 하면은 네.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줘가지고 미국 DOE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민간 국가로 설정을 하려는 게 아니냐 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그래서 이게 뭐 어차피 지금 얘네 지금 힘 다 빠져가지고 네. 뭐 이게 정말 위협이 되겠냐 네, 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했는데 네. 비교적 최근까지 꽤 조직적으로 네. 움직였었더라고요. 네. 관심이 없어서 몰랐나 봐. 네. 이게 작년 7월에 국민의힘에서 이런 뭐 토론회 같은 걸 열었어요. 이게 대한민국 핵 잠재력 확보 전략 정책 토론회. 이런 거를 무려 열었더라고요. 작년 7월에. 예, 여름에.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여름에 이제 이때가 이제 미국 대선이 한창이었는데 트럼프가 좀 유력하게 보일 때였잖아요. 네네. 실제로 이제 트럼프가 당선도 됐고, 근데 트럼프가 이렇게 막 약간 핵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야 이거 펌프질 좀 해야겠다. 국민의힘 쪽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네. 트럼프 당선이 유력하니까 네. 미리 이걸 준비를 좀 해보려고 빌드업을 하려고 이런 토론회를 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겨레가 이 부분에 주목한 게 뭐 얼토당토하지 않지는 않다. 네. 나름 합리적인 부분이고 이게 아마 1순위일 거예요. 그 민간국가 설정 이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이 핵에 관련된 게 1순위겠죠. 1순위일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긴 해요. 뭐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네네.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그래도 한겨레가 너무 이
저쪽 진영을 그렇죠. 타겟팅한 거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 의심이 들긴 약간 하거든요. 진영론에 치우친 그런 이제 보도로 보이는 면이 있죠. 네네. 그래서 다른 것들을 또 보면은 이게 이 10월 15일에 동아일보에서 보도한 거 기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제목이 뭐냐면은 일본은 되고 한국은 막힌 핵연료 재처리. 정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필요하다. 이런 이제 제목의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2015년에 이제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서 지금 한국이 핵 연료 재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우라늄만 20% 이하인가 전홍축에 대해서만 미국과 협의를 해서 그 정도만 이제 농축을 할 수 있게. 거의 아마 발전용으로 쓰는 건가 보지. 네, 그런가 봐요. 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일본은 아예 30년 전부터 플루토늄도 농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 소속 외통위 위원도 이런 부분을 이 당시에 24년 10월에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개정해야 된다. 네네. 그러니까 일본처럼 만약에 플루토늄을 농축할 수 있게 된다면은 사실 그 핵 무기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은 확실히 올라가니까. 그렇죠. 네네. 그런 식으로 좀 단계적으로 민주당도 약간은 네. 손을 보탠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핵무장론이랑 다이렉트로 비교를 하면은 좀 무게는 떨어지긴 하죠. 그리고 이제 이거 민주당 외통위 의원의 지적이 좀 이거는 좀 저는 뭐라고 해야 되나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일본이 플루토늄 농축을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 플루토늄 농축을 만약에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똑같이 플루토늄 농축할 수 있게 뭐 허가를 해준다고 치잖아요. 그러면 훨씬 위험한 쪽은 우리나라예요. 왜냐하면은 일본은 발사체가 없어요. 얘네는 자체적으로 만든 탄도 미사일이 없다고. 아 맞네. 걔네는. 근데 우리는 미사일 존나 잘 만들잖아 지금. 그리고 탄두도 있잖아. 그러니까 만들 수 있잖아. 핵탄두는 없잖아.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일본은 자체적인 발사체가 없어요. 미사일이 없는데 우리는 미사일이 엄청나게 많고 계속 개발을 해왔단 그러니까 말이야. 핵탄두만 얹으면은 바로 네. 핵무기가 네. 확보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은 플루토늄 농축 뭐 허가라고 해도 일본에 해주는 거랑 우리나라에 해주는 거랑 이 위험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아무도 이 기사가 꼭 이 기사 때문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국회에서 이제 최근에 그 민간국가 지정에 대한 한미 동맹 지지 결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통과를 시켰어요. 이거는 이 기사 의식한 게 맞아요. 지금 정치권도 그렇고 한겨레 단독 보도 이후로 모든 언론이 거의 한겨레 같은 방향으로 다 쓸려갔거든요. 정말 다 핵무장론 때문인가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막아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국회에서 아주 모처럼 발빠르게 여야가 네. 동의 힘을 모아서 네. 이 한미 동맹 지지 결의안을 네. 통과를 시킵니다. 이 보도가 처음 나온 3월 11일에 바로 외통위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가지고 네. 전체 회의를 열고서 민주당에서는 김병주,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김건 이 두 의원이 여야 간사인데 각각 이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대표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네. 이 각각의 발의한 거를 이제 잘 합쳐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본회의로 올려서 네. 13일 목요일에 본회의 통과를 시켰습니다. 근래가 아니라 뭐 최근 몇 년 만에 보는 국회에 신속하고도 좀 정치 같은 그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몇 건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네. 엄청 신속해요. 네. 와, 11일 날 보도 나자마자 외통위에서 바로 이틀 만에 본회의까지 그냥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3월 11일 날 한겨레에서 보도가 뜨고 그날 당일날 바로 외통위에서 김병주랑 김건희 발의를 했다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아침에 신문 보고 이거 뭐야 그러고 급하게 써가지고 바로 발의를 했나 본데. 엄청 빠르죠.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본회의에서는 재석 241명 중에 찬성 201명, 반대 17명, 네. 기권 23명으로 네.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요 지금 또 생각보다 또 반대랑 기권이 은근히 많네. 민주당 애들이 한 50명 넘게 좀 불참했다고 해요. 요 발의에 대해서. 아, 그래서 재석이 241명밖에 안 되는 거구나. 네네. 아예 안 나온 사람까지 해서. 팀은 108명 전원 다 참석을 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반대가 보면 좀 웃겨요. 반대 민주당 반대가 4명에 그런데 조국당은 전원이 반대 아니면 기권이었는데 조국당에 누구였지? 조국당에 김준형 의원이 반대 토론
네. 그 본회의장 앞에 나가서 했죠. 네. 예. 아주 막 격렬하게 이를테면 반미의 어떤 투사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양반 자기 빼고 부인이랑 자식 둘이 다 미국 시민권자야. 그래서 저희를 모르겠어. 왜 이런지 진짜 왜 이런지 모르겠어. 나는 이 사람이 뭐 하여튼 이해를 못 하겠어. 뭐 좀 웃기죠. 예. 많이 웃기지. 근데 뭐 미국이란 나라는 예. 미국 시민이 뭐 북한도 가기도 하고 뭐 그다음에 뭐 별하별 미국 시민이 있잖아. 아니 뭐 막 미국이 싫은데 어쩔 뭐 막 머리는 거부하지 뭐 몸은 거부하지 못하는 그런 거에 뭐야 이게 대체. 참 그래서 지금 이 시국에 여기 이건 반대할 정신머리는 대체 뭔지 나는 그게 또 이해가 안 돼요. 하여튼 좀 많아서 좀 신기하다. 네. 사실 뭐 이거 그렇게 대단한 거는 저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결의안이. 그렇죠. 그냥 하나의 그냥 액션이고 네, 보여주기 액션. 보여주기 액션이지만 근데 또 이런 것들이 또 근데 또 무시할 수 없긴 해요. 그러니까 있긴 있어야죠. 이런 네. 게. 일단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깔아주긴 해야지. 그러니까 긍정적 시그널을 날리기에는 좀 많이 미흡하지만은 여기서 어떤 부정적인 요소를 찾기에는 굉장히 좋은 어떤 건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뭐 했더니면 정작 그 국힘당은 전원이 다 찬성을 했는데 일단 민주당 의원들은 뭐한 3분의 1 이상은 아유 표결도 안 하고 뭐 나온 애들도 보니까 뭐 떨떠름하던 애들 제법 되더라 이래 버리면 미국 쪽에서 보면은 아 민주당 저 새끼들 정권 잡으면 더 안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할 만한 여지가 충분한 거야. 그러니까 그 50여 명에다가 반대 4명에다가 기권 20명까지 하면은 약 70명 정도 되는 그렇죠. 인원이 네. 뭔가 이렇게 떨떠름하게 흔쾌히 이 지지 결의안에 찬성을 던지지 못했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있죠. 네. 뭐 뭔 생각인지 모르겠고요. 그렇죠. 관심도 별로 없기도 하고. 자 그리고 이제 따끈따끈하게 네. 오늘 아침에 네. 연합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됐어요. 이게 이제 한겨레 단독이랑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보면은 한겨레 단독에서 짚은 거랑 좀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좀 이제 구체적이 된 거죠. 네. 이제 확인이 된 건데 네. 드디어 확인이 된 건데 네. 연합뉴스가 이제 이 미국 에너지부에다가 직접 문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 답변에 따르면 한국은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 그러니까 민감 네. 국가 리스트가 있고 또 이제 기타 지정 국가가 있어요. 기타 지정, 그러니까 민감 국가까지는 좀 그렇고 뭐 일단은 리스트 네. 좀 뭔가 꺼림칙하다 뭐 이런 느낌이려나? 좀 조심해야 된다. 네네. 뭐 그 정도 되는 거겠지. 뭐.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미국 정부가 연합뉴스에 공식 확인을 해줬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 조치가 나온 거는 지난 1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때라는 얘기죠. 네, 바이든 행정부 네. 막판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 이뤄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래서 있다고 이제 합니다. 당초 이제 그 한겨레 보도에서는 마치 그 트럼프 정부가 급작스럽게 이렇게 지시한 것처럼 그런 뉘앙스의 기사였는데 좀 그런 내용이었죠. 네, 그거랑 차이가 있다는 거죠. 네네. 올해 1월부터 그랬다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미 그러니까 일단 리스트는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리스트가 발효되는 거는 앞선 보도들대로 4월 15일부터 이제 확실하게 네, 발효가 돼서 네. 실질적인 영향이 일어날 건데 네. 미국 에너지부에서는 어쨌든 그렇다고 해도 한미 간의 과학기술 협력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 이 에너지부 대변인이 기타 지정 국가는 이 리스트에서도 최하위 범주에 있어서 양자 간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 네, 그리고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이 리스트에 기타 지정 국가에 포함됐다고 해서 미국인이나 에너지부 직원이 한국을 방문하거나 함께 사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국가 국민이 에너지부를 방문하는 것도 금지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방문과 협력은 사전에 내부 검토를 다 거친다. 하지만 이제 사전에 이제 통보하고 뭐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약간의 이제 형식적인 절차는 네. 이제 있는 거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정부 외교 당국은 어쨌든 그래도 이 기타 지정 국가에서도 좀 뺄 수 있으면 빼려고 네. 지금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한겨레가 걱정하던 그리고 한겨레와 많은 언론사들이 따라서 걱정하던 그런 정도의 위험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찝찝하죠. 충분히. 찝찝하죠. 네. 예. 그리고 이제 한겨레가 애초에 이게 그 핵무장 때문에 이런 얘기 나왔다고 짚었는데 저는 좀 다르게 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올해 1월달에 이런 조치란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국내 정세 불안이 가장 크게 작용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네. 이게 사이즈가 아무리 봐도 이재명이 될 가능성이 큰데 그렇죠. 저 새끼 얘네들이 영 아닌데. 믿음직하냐? 네. 그리고 핵보다도 요새 이제 많이 부상하고 있는 뭐 반도체 관련된 걸 수도 그렇죠. 있고 AI나 반도체나 뭐 네. 양자 컴퓨팅 관련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중국이랑 그렇죠. 뭔가 아직도 네. 짬짬이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냐. 잘 못 벗어나. 얘네 이 민주당과 이재명 내에 친중적인 이 분위기. 그렇죠. 게다가 이재명 또 그게 있잖아. 대북 송금 사건 있잖아. 대북 소공 사건에 어? 중국에 씨앗씨한다 그랬는데 테러 지원국의 송금까지 한 것으로 추정되는 재판을 받고 있는 그렇죠. 네. 그런 이재명이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란 말이야.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DOE 민간국가 리스트라는 게 뭐 제가 결론 내린 것도 좀 비씨님이 제가 하시려는 말씀 반틈을 해주셨는데 네. 이건 결국 이재명 리스크의 국제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한겨레도 애초에 크게 근거를 가지고 이거 핵무장론 때문에 나온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은 아니다. 이거 이재명 리스크다라고 그렇게 저는 한겨레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왜 입도 뻥끗 안 하냐 이거야. 이게 보도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것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같이 저울질을 놓고 얘기를 해줘야지 최소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해야지. 그러니까 비겁하게 이재명 문제는 아닌 것처럼 아예 그냥 이재명은 언급도 안 했어. 근데 그것까지 같이 얘기를 하려면은 좀 이제 한겨레 입장에서는 아니면 그 저쪽 이 민주당 진영에서는 손해 보는 느낌은 확실한 게 그 국민의힘은 거의 진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좀 영향가 없는 대선과 관계 없는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와. 나경원이라던가 뭐 이제 뭐 홍준표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핵무장론 했단 말이야. 네. 그래서 대선에 별로 이렇게 문제가 안 생기는데 대북 송금 이런 거 딱 나오면은 바로 이재명 세 글자가 딱 나와야 돼. 그렇지. 제일 유력한 그렇지. 민주당의 대표 선수 이름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름의 무게감 때문에 아니, 민주당 쪽으로 더 쏠리거든. 사실인데 어떡해. 근데 그걸 한겨레가 바라지는 않았을 거다. 사실인데 생각합니다. 되돌릴 수가 없잖아. 네. 하여튼 이런 거 어쨌든 뭐 잘 그래 이재명 이름을 뺄 수 있으면 빼더라도 그런 것도 얘기를 해야지. 진영 대 진영으로 얘기를 그렇죠. 하더라도 네. 어떻게 핵무장론만 이렇게 똑대다가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지금 이재명의 집권 가능성을 두고 이렇게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단순히 그러니까 올해 1월 그 시점에 국내 정서가 굉장히 불안했고 앞으로도 이 불안함이 당분간 해소되지 않을 거라고 미국이 관측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만약에 이렇게 민간국가 리스트에 집어넣었다고 해도 그래도 또 이재명 책임이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혼란한 전국을 좀 어느 정도 그래도 그나마 가라앉히고 안정시킨 데는 이재명의 역할이 분명히 필요하단 말입니다.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네, 이 민감 국가라는 게 어떻게 지정이 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어떤 거를 그걸 미국에서 어떻게든 노출을 당연히 시키지도 않을 뿐더러 그거는 정말 빨대가 깊숙이 꼽혀 있지 않는 이상은 그 내부 논의 과정을 알래야 알 수가 없다고. 네. 한겨레도 마찬가지라고요. 네, 네. 그나마 알아낸 게 이게 한국이 민간 국가로 지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그래서 이게 그리고 곧 4월 15일부터 발효가 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이제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인에 대해서는 추정의 영역으로 그렇죠. 들어가는 거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합리적으로 추정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거를 하나만 추정을 했단 말이야. 한겨레에서. 그 이제 한겨레 보도 자체도 충분히 좀 정략적이었다. 네. 진영론적이고 정략적이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평가할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대로 반박으로 저는 이건 국제판 이재명 리스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네. 이거를 균형 있게 네. 다뤄야 한다라고 네. 이제. 하지만 크게 바라지는 않는다. 한겨레가 원래 그렇지 뭐. 근데 이제
다 쫓아갔잖아. 다른 언론들도 거의 다 쫓아갔어요. 예. 자, 다 쫓아갔지만은 그래도 이번 주에 또 이제 총리님 여기 이제 YTN 어제 YTN 나오셨고 또 어디였지 주초에 대구 MBC? 대구 대구 MBC는 지난 주말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었나 MBN이었나 주중에 한 군데 돌아가신데 아무튼 이런저런 매체에 계속 나오고 계세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어제 YTN 인터뷰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5시에 했던 네. 여기 인터뷰를 좀 오늘 좀 살펴볼까 합니다. 뭐 이제 그래서 먼저 총리님 근황 뭐 다들 아시는 거지 뭐 중국어 공부랑 뭐 북한 공부하고 있고 요청이 들어오면 강연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중국어 공부를 왜 하냐라고 다시 이제 그 신율이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미국 신문이나 일본 신문을 읽을 줄 아는데 중국 신문을 읽을 줄 몰라서 신문 읽을 정도는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다. 신문 읽을 정도 되려면은 중급 이상 가야 되지 싶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신문이 그 어떤 문장 구조가 빡센 건 아닌데 이 어휘가 굉장히 빡세잖아요. 그러니까 용어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것도 그 연세에 신문 읽으려고 중국어 공부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 좀 우리도 좀 배워야 되는데 이런 자세들은 공부 좀 하시죠. 저도 공부 많이 했습니다. 뭐 게임을 하려고 막 3D 프로그램을 배우고 그런 멀짓거리들을 많이 했지. 자, 그래서 이제 본 내용들 보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줄탄핵이나 줄기각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제 3월 13일이었죠 줄기각이. 네네네.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 3월 13일 날 4건의 그 헌재 탄핵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저기 감사원장이랑 검사 3명이었죠. 네, 중앙지검장, 그다음에 그 중앙지검 4차장, 네. 그리고 중앙지검의 반부패 2부장 이렇게 네. 3명. 이제 그래서 이날 있었던 그 판결 4건 전부 다 기각이 됐고 그것도 전원일치로 8대 0으로. 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나오고 나가니까 노정면 네, SNS도 개소리를 했던데 뭐 민주당이 사실상 그 주도한 탄핵.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은 한 건밖에 없다. 그 방통위원장 이준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나머지 탄핵들은 다 윤석열 계엄 이후에 계엄에 관해서 책임을 물어서 다 탄핵한 거다. 이렇게 이제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뭐 22대 국회는 그렇다 칩시다. 근데 지금까지 총 탄핵한 건수가 한두 건이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그 계엄 이후에 네. 이번에 이제 그 탄핵 기각을 네. 받아낸 감사원장이랑 이 사람들 감사원장이고 검사들이에요. 네네. 계엄이랑 뭔 상관이래? 그러니까 참, 뭔 상관이냐고. 그렇기도 하죠. 아무튼 노정면은 뭐 그따위로 뭐 다 말장난을 하고 있냐고 대체.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총리님이 이제 말씀을 하신 게 이렇습니다. 뭐 29번의 탄핵 시도, 13번의 소추, 8명이 기각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네. 이건 이제 윤석열 정권 들어가지고 국회에서 이제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이 총 29건. 이게 그러니까는 발의를 한 게 29번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국회 통과한 게 13건이라는 네. 거죠. 중간에 이제 철회한 것도 많았고. 네. 철회를 했거나 아니면 기각된 경우도 있었죠, 국회에서. 뭐 본회의 아예 상정이 안 돼서 철회된 게 있나? 모르겠다. 자체 처리한 거 뭐 그러니까는 표결까지 갔다가 안 된 건 없겠구나. 없겠죠. 처리했겠지. 대통령만 예. 그게 예. 허들이 높으니까 200명이 넘어야 네, 되니까 네, 힘든 그렇지, 거고 그렇지, 나머지는 그렇지. 그냥 얼마든지 국민의힘 상관없이 보낼 수가 네,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철회된 거 보면은 뭐 예전 이동관 방통위원장처럼 본인이 이제 자진 사퇴를 해버려가지고 안에 뭐 해봐야 소용없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런 경우도 있고 잠깐 이제 눈치 때문에 네. 이거를 올려 마라 해서 발의는 했는데 하다가 뺀 것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무튼 29번 아무튼 탄핵 시도를 했고 그중에 국회를 통과한 게 13건이고 이 중에 지금 이제 판결이 난 게 8건인데 이게 전부 다 기각이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횟수로도 많았지만 내용 자체도 무리였다. 그렇게 이제 내용 자체도 무리였다는 게 이제 8건의 기각으로 입증이 된 셈이다. 총리님이 이렇게 정리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이에 관해 가지고 민주당이 책임을 느끼고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웬만하면 사과 않고 뭉개는 게 지금 민주당이 모래처럼 자리 잡은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짚으셨습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그 진행자 네. 신율 교수가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이낙연 총리님한테 네.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리더십의 변화가 가장 큰 요인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게 신율 교수가 다시 이재명이 민주당에서 그런 거냐. 네네. 그러니까 그렇다. 이제 그렇지 않 그거를 이거를 이재명 탓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거는 이재명한테 신뢰가 된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게 이재명 탓이 아니라고 해버리면 이재명이 무의미한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당 대표잖아. 네. 당 대표도 그냥 당 대표가 아니잖아. 전무후무한 민주당에 이런 당 대표가 없었죠. 이제 옛날에 총재였던 DJ 이후로 누구의 당이더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문재인의 민주당이었던 적 없잖아. 네, 네. 뭐 노무현의 열린우리당, 노무현의 민주당이었던 적도 더더욱 없었고. 근데 지금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몇 년째 지속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탄핵에 관해서 윤석열 탄핵은 인용돼야 하고 인용될 것으로 본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셨습니다. 네,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석방도 있었고 네. 이 4명에 대한 감사원장을 비롯한 총 4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도 있었는데 네. 그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영향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거죠. 네네. 그래서 인용이 확실해졌다면은 지금 이제 인용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국회 헌재에서 뭐 가타부터 아예 얘기가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인용이 확실하다면 이렇게 미룰면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결정 시기가 늦어질수록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는데 그래서 좀 빨리 결정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 비용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이를테면 뭐 종로나 광화문이나 헌법재판소 부근 매일 지금 시위하고 있잖아. 네네. 밤새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 부근에 특히 상인들 피해가 막심하죠 사실. 그렇습니다. 헌재 근처에도 진짜 거기 뭐 그나마 근근히 관광객들 상대로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조금 꽤 제법 있었는데 그분들 지금 거의 다 지금 몇 달째 지금 그러고 있다고 하는데 뭐 저기 거의 한복 대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왜. 그렇죠. 그런 데들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 상대로 많이 장사를 하는데 지금 뭐 장사 안 된다고 해요. 계속 시위들을 저러고 있으니까. 네. 게다가 이제 헌재 쪽은 안국동 부근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 그 골목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들 와서 식사도 하고 그런 곳인데 그렇죠. 뭐 일단 개헌부터 문제였지. 거기 관광객 싹 줄어들었잖아. 그리고 이 시위대가 좀 뭐 시위대의 질을 따지는 게 좀 우습긴 합니다만은 이 시대가 지금 시대가 그렇게 질이 안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 뭐 이거 좀 자화자찬 같기는 하지만은 이를테면 이제 문파들이 예전에 그 조국 시위 같은 거 할 때 그때 어떻게든 민폐 안 끼치려고 굉장히 노력했잖아요. 꼭 밥 먹고 가고. 그리고 오죽하면은 저기 뭐 라면 국물 하수구에 버린 거 가지고 그 가지고 막 그러면 안 된다고 싸움 나가는 수준이었는데 지금 이 탄핵 뭐 찬성 시대는 어느 정도냐면은 뭐 술 먹고 막 민폐 부리고 성추행도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내부적으로 이게 뭐 그래서 뭐 젊은 여자가 안 온다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주장하는 저쪽 우파 유튜버도 있던데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런저런 좀 민폐거리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뭐 단순히 어떤 시위의 일환인 게 아니라 시위랑 상관없는 민폐가 발생을 하는 거야. 네, 네. 뭐 저는 이를테면 시위대가 뭐 쓰레기를 잘 안 치우고 한다. 여기까지는 저는 그건 시위의 일환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왜냐하면은 시위라는 게 일정 부분 불편을 일으켜가지고 불편을 일으켜서 그 불편의 원인을 정부에게 돌리게 하는 게 시위의 목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럽식이죠. 네. 근데 예.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서 잘 안 통해서 그렇지. 정서적으로. 근데 아무튼 그래도 이제 뭐 이를테면 쓰레기 같은 거 좀 나온다. 이런 것들은 시위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시위랑 상관없는 민폐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야. 노상 방뇨를 막 심하게 한다든지 이를테면은 뭐 앞서 말씀드린 술 먹고 행패를 부리고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상점 이렇게 유리창 다 깨버리고 네. 이런 것들. 왜 그러냐고 대체. 일단 그래도 유리창을 안 깨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아무튼 뭐 그런 식의 이제 뭐 좀 그런 사고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그 부근에 사시는 분들 피해는 꽤 이제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국민 전반적으로 좀 편이 갈려가지고
그 가지고 좀 일상이 많이 이제 침해당하는 부분들도 있고 지금 여기에 계속 매몰되고 이 문제에 매몰되다 보니까 시위도 나오고 하면서 그런 것들도 빨리 종식돼야 되는데 지금 헌재가 지금 판결을 이루고 있어가지고 좀 안타깝다 이제 이런 안타까움을 표하시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과 이재명이 어떤 결과가 나와도 승복하겠다고 선언하고 지지자들을 설득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한 적이 있다. 이제 3월 8일 SNS 이런 글을 쓰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각 정당이 뭐 단식하고 뭐 장외투쟁하고 머리 깎고 그렇게 할 일이 아닌데 민주당 다 일단 그 초선들 몇 명 대표로 대머리 깎이고 지금 매일 그 저기 8km 걷기 운동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럴 일이 아니고 지금 상황은 헌재한테 맡기고 국회는 국회로 돌아와서 제할 일 하고 뭐 이재명도 지금 뭐 제1야당 대표로서 할 일을 하면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해야지 그나마 이 상황이 조금이라도 진정이 될 여지가 생기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이게 웃긴 겁니다. 이게 박근혜 때는 네, 민주당에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냥 이제 이 시민들이 네. 계속 집회를 참여해서 헌재를 압박을 했었지. 네. 그냥 알아서 굴러갔단 말이야. 그다음에 이제 의원들은 그냥 지네들 하고 싶은 해야 되는 일들을 하고 그걸 했는데 뭐 그다음에 국민의힘 쪽도 마찬가지였어. 그 당시 이제 새누리당이지. 네네. 걔네가 막 나오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네. 탄핵 반대한다고. 근데 지금 양쪽 다 튀어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국힘은 대머리 안 깎나 몰라. 머리 뭐 짜든 말든 뭐. 하여튼 같이 휘둘리고 있단 말이에요. 휘두르고 막 그 난리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유튜브에 휘달리는데 그 휘둘린 정치가 다시 시민들을 휘두르고 있는 그런 꼬라지가 되는 거죠. 네. 아니 세상 어느 정당이 집회 나와달라고 뭐 문자 보내고 그지를 하냐고 이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뭐 나오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안 나오는 게 다행이지. 그게 더 좋은 거야. 네. 뭘 나오기는 나오는 게 웃긴 거지.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정규제 대담에서 이재명이 박근혜 재평가 발언을 앞서 이제 했잖아요. 이렇게 굳이 윤석열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네. 박근혜는 뭐 선을 넘지 않았다. 여쭤놓고 뭐 저기 뭐야 그 변희재가 말한 그 타블렛 PC 음모론 예. 그런 것도 들어봤는데 한번 뭐 다시 재조사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존나 또 음모론이야. 야 이걸 냅둬 이재명이라고? 그러니까 개딸들 나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게 개딸들 존나 이율배반이야. 총리님이 저기 뭐 박근혜 사면 하자도 아니야. 한번 건의해볼 만하다 이렇게 그렇지. 말씀하신 건데 그거 가지고 배신자라고 몇 년을 지금까지도 물어뜯고 개제를 하면서 이재명이 박근혜 억울하다 소리를 했는데 이걸 가만히 냅둬? 그러니까 타이밍이 진짜 그때 거지 같았어요. 민주당 지지자뿐만이 아니라 네. 그냥 다 싫어했었어 그때. 네. 그러니까는 총리님 그때 당시에 지지율이 막 난리가 났었지. 그렇죠, 난리가 났었지. 또 그또 하면 그때 생각하면 또 성질나는 부분이 있지만 너무 그로 매몰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나갑시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총리님은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셨습니다. 우클릭이 일환 같기는 한데 하도 현란한 변신이 가능하신 분이어서 제가 뭐라고 코멘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사법 리스크가 별것 아니라는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총리님이 이재명에 대해서는 좀 알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저는 다시 생각이 났는데 이재명에 대해서는 확실히 아시는구나. 그렇죠. 제가 하는 말들은 항상 언제든지 말 바꿀 수 있는 데다가 뻔한 의도가 있다. 네네. 그런 것들을 잘 짚으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비명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제 이재명이 이제 그 비명계가 검찰이랑 내통해가지고 체포동의안 가결 통과시켰다 이런 소리를 했단 말이야.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뭐 잠깐 좀 꿈틀꿈틀했었죠. 네. 막 박용진이 내가 바보가 된 것 같다. 네. 막 이런 얘기하고. 되다가 지금 이제 또 싹 다 묻혔죠. 윤석열 티 나오고 석방 되고 그리고 갑자기 막 김경수는 나는 단식하겠다. 그러니까는 전부 그 자리로 모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림 하나 만들었죠. 어제 이제 박용진 그러니까 이재명, 김경수랑 박용진. 네. 그다음 김부겸, 네, 김부겸, 임종석도 왔나? 하여튼 임종석이 이광재가 왔구나. 네. 그렇게 해가지고 사진 하나 박았죠. 그다음에 김두가 왕따 시키고 그렇지. 김두관한테는 연락도 안 했대.
아니 김동완 요즘 계속 김동완 만말을 하고 다녀가지고. 굉장히 세게 아프게 네. 얘기를 네. 해가지고. 네. 자 이제 뭐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이 애초에 비명이나 검찰이 내통했던 이런 소리까지 이게 매불쇼에서 그 소리 했나? 네, 매부쇼에서. 네. 이런 소리까지 했는데 그래서 이제 비명들 꿈틀대다가 윤석열 석방으로 다 묻혀버렸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총리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제 이재명을 겪어보시고 난 다음에 이재명에 대해서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이제 큰 사건이 생겼다가 묻히고 그러는 게 큰 사건이 생겼다고 이런 일들이 묻혀버리는 게 이게 반복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반복돼 왔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엄청난 발언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발언을 했다. 그런데 뭐 그 당시를 되짚어보면 이제 본인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다고 약속한 바가 있고 또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당이 방탄정당의 누명을 뒤집어 쓴 걸 막고자 했던 동료 의원들을 검찰과 내통했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 그리고 또 이제 그것 때문에 실제로 비명행사 공천도 당했는데 공천 보복도 당했는데 이거를 그따위로 얘기할 수 있냐? 총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렇죠. 그것도 비겁하게 네. 증거도 없고 추측이라고 말하면서 네. 그렇게 했단 말이죠. 네,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건 정말 굉장한 모욕이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정치적 살해에 가까운 행위고. 네. 그래서 이런 모욕을 당하고서 이거 완전히 그거지. 그러니까 죽여놓고 난 다음에 또 꺼집어내가지고 네. 부관 참시한 네. 겁니다. 이게. 개딸들한테 던져준 거예요. 뜯어먹으라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모욕을 당하고도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참고 지내는 비명계도 이해가 안 가고 그렇습니다. 니들 뭐냐? 그렇죠.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문제 되는 것을 자꾸 호도하고 넘어가는 것이 거의 버릇처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재명의 습성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엉망진창으로 뒤섞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건 정치 발전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제 짚을 거는 그때 딱딱딱 짚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나오면은 뭐 다른 거에 휘둘리지 말고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이거 그리고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근데 그 동안에도 계속 제대로 짚어오지 못하고 그냥 상황이 쫓겨가지고 넘어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재명 얘기까지 온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율이 이게 숫자가 적어서 그런 거냐, 비명계가 적어가지고 그런 거냐. 라고 이제 총리님한테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네. 좀 용감하지 못했다. 네. 이게 이제 본인도 그걸 비판할 처지에 있지는 않지만 용감하지 못했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재명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 비명계가 있나? 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다. 네. 그래서 이게 머릿수의 문제 이전에 용기의 문제다라는 비겁하다는 부분을 거죠. 네. 이제 지적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논란 불거지고 나가지고 또 이재명이 또 다른 유튜브에 나가지고 뭐 이게 다 제가 부족한 탓이다. 섭섭해 하시는 분들은 관계가 없다. 뭐 이따위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관해서 또 이렇게 또 그러면서 이제 신율이 이게 또 나름 수습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이제 답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이재명의 언어 습관이다. 제대로 짚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좀 알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빈말씀이 아니었어. 이게 빈말이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 관계된 것은 좀 축소한다든가 약간 호도하고 넘어가려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잘못된 발언을 비판하려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섭섭해하는 것이라고 축소 규정을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감정의 문제로 그냥 그렇죠. 매우 삐졌다. 네네.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좀 여기도 제가 좀 덧붙이자면 이거는 이재명만 이런 게 아니라 최근에 김경수나 박용진 같은 애들도 총리님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죠. 뭐 섭섭해서 당 나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개새끼들이라고 이것들 진짜로. 그렇습니다. 싸가지 없는 새끼들. 그래서 이제 그 앞날에 대해서도 앞으로 섭섭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툭 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글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정리가 안 될 텐데.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을 자꾸 벗어나고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적으로 좀 그 서운한가 본데 서운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닌데 서운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님한테도 그렇게 취급하는 거잖아. 얘네들 그렇죠. 이것들이 그다음에 뭐 대통령병이라도 걸린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네.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이거는. 그렇죠. 정치인의 도리 그리고 정치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모습, 네. 도덕성까지 모든 게 망라된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십니다. 그
이재명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재명이 뭐 이 사람들은 검찰과 내통한 사람들이라고 규정을 지어버리면은 강성 지지자들에게는 그게 기정사실화 돼버리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건 낙인이 찍힌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런 낙인이 찍히면 그 당내에서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봐야 할 건데, 그런데도 이제 이걸 이 정도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는 이건 정치인들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다. 그런데 비명계는 지금 대체 뭐 하고 있냐? 이거 이제 총리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은 이 뒤에 이제 숨겨진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만큼 상황이 위중한데 당신들 뭐 하고 있냐고, 거기서 이재명하고 사진이나 받고 있냐고 그렇게 희덕대면서 그럴 일이 아닌데 이거는. 아니 뭐 희덕대는 표정은 아니었어. 희덕대는 표정은 아니었는데. 그 사진이 골 때리는 게 그 원래 취진의 김경수 단식 투쟁 천막이 다 모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명분은 김경수 위로차 방문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 사진을 찍으면 김경수가 센터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김경수 자체 구석에 참아놓고 이재명이 센터에 있어요. 사진 보면. 이재명이 센터에 있는데 이재명 바로 옆에 김경수야. 그랬나? 응. 이광재가 구석에 정확했었나? 아무튼 이광재가 사진의 제일 오른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재명이 사진 왼쪽으로 해가지고, 사진 정 가운데 이재명이. 그러니까 이재명의 왼쪽으로 해가지고 그게 사진의 왼쪽이잖아. 이재명 가운데 있으니까. 그 다음에서 이제 박용진이 제일 왼쪽, 그 옆에 김부겸 뭐 이런 식이었어. 에휴, 얼마나 비루하고 한심하냐 비명들아. 자, 그리고 이제 이재명과의 회동 가능성, 이건 이제 연락 온 적도 없고 뭐 만나서 악수하고 사진 찍고 밥 먹고 그런다고 통합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뭐 만나보신 분도 다 알 거 아니냐. 그렇죠. 이재명 만났다고 해가지고 만나기 전이랑 후가 달라진 게 있더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만약에 연락이 온다고 해도 만나서 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만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상. 뭐 마지막에 만났잖아요. 그렇죠. 탈당하시기 전에. 그렇죠. 그때도 이재명 그냥 뭐 말씀 다 하셨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태도였기 때문에 저 인간하고 뭐 이야기한 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그때 내리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어제였나요? 최상목 대행이 또 이제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얘기 관해서 또 이제 질문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한덕수 최상목의 거부권 행사가 14회고 윤석열 25회에서 합치면 39번이죠. 그러니까 40회 육박한다. 거부권 행사도 엄청 많이 했어요. 많이 했죠. 네. 그런데 이제 가장 최근에 이 그 최상목 대행의 거부권 행사 같은 경우는 명태균 특검인가 이거죠. 네, 명태균 특검에 관한 거부권 행사였죠. 여기 관해서는 이제 그 내용에 법무부가 지적했던 것이 일부는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짚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특검의 수사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하나씩 넓어질 수도 있는 모든 선거를 다 들여다볼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런 걸 좀 다듬었더라면 거부권 행사할 명분이 줄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애초에 좀 무리한 그 특검법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요거 이제 잠깐 보자면은 명태균 특검법 거부 행사 예를 이제 최상목 권한 내역이 밝힌 게 이렇습니다. 네. 특검법 2조에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경선과 선거 당시 불법 여론조사 의혹,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한 의혹 관련 수사 중 인지된 사건을 무제한으로 수사하는 내용. 그 사실상 21년부터 24년까지 선거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까지 다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전체를 싹 다 털어보겠다, 이 특검을 통해서. 그렇죠. 그런 의도를 밝힌 겁니다,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훼손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거 거부권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사라는 거는 어떤 그 혐의점을 가지고, 특히나 특검법은 그렇죠, 이제 핀포인트로 딱 찔러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 게 수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털면 다 털어보겠다, 이런 얘기라 가지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국민의힘을 그냥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탈탈 털 수 있게끔. 그렇죠. 이런 식의 수사가 어딨냐고. 네. 아이고, 이런 거를 특검법이라고 만들어서. 네. 게다가 이제 특검법 부칙에 법안이 공포되면 종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규정도 있고. 그럼 이제 이걸 하나씩 늘릴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적법 절차주의 또한 위배할 우려가 있다. 이 적법 절차주의가 이제 공소시효를 이제 엄격히 적용하는 그런 제도의 기본인데. 그러니까 다른 이제 검찰 수사에 관련된 그런 조항을
뛰어넘을 이유가 없잖아 특검법이.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명태균 리스크를 굉장히 크게 부풀리려는 그런 의도도 좀 있어 보이고 이거를 빌미해서 싹 다 털어버리겠다. 이제 그것보다도 그냥 거부권 쓰게 만든 것 같아 이 새끼들이. 뭐 그렇게 예. 읽혀질 여지도 충분히 있죠. 예. 자 이제 또 한 가지 규정이 특검법 3조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 안 하면은 후보자 중 연장자를 임명한 걸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정신 있는 애들입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들어가지고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뭐 유연성이 상당하며 형법 체계 근간 훼손 우려를 제기해서 이제 이거 못 받는다 이렇게 하고 돌려보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뭐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네네. 그거를 이제 이낙연 총리님께서도 그래 이건 명분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 이렇게 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통과할 의도였으면은 법안 제대로 다듬어서 했어야 되지 않냐. 그렇죠. 네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명태균 스캔들을 빨리 정리할 필요가 국힘한테도 있다. 이렇게 또 이제 충고를 하시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거를 미결 상태로 계속 끌고 가는 거는 끌고 가는 동안은 이재명 리스크를 비난할 자격이 없어진다.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정당성이 상실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만큼의 크기는 아닐지라도 명태균을 정리하지 못하는 한 국힘 또한 사법 리스크를 계속 안고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빨리 정리해라. 그러니까 빨리빨리 그러니까 이재명도 그렇고 이게 각자가 정리할 거는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런데 뭐 국힘도 별로 지금 뭐 별로 그러는 거 같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지금 사실 명태균 쪽 관련해서 다시 검찰 수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일단 그것 좀 지켜보는 것도 지켜봐도 될 일인데 계속 이걸 굳이 특검하겠다고 그러는 것도 좀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보통 순서가 검찰에서 어느 정도 결과를 내놓고 나서 그런 다음에 특검을 넘어갔다고요. 특검을 하든지 말든지. 예. 뭐. 왜냐하면은 일단은 빠른 그 뭐 증거 자료라던가 이제 수사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은 검찰이 빨리 움직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그 자료가 특검한테 넘어가잖아요. 지금 명태균 구속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네네. 근데 뭔 특검이야. 그러니까 거의 이 특검을 정말 하려는 의도로 던진다고 해도 좀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많이 깔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왜냐하면은 지금의 정권은 지금은 뭐 계엄 내란 세력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검찰 독재 정권이거든 원래 프레임은. 그렇죠. 이거 계속 이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내란 찬반으로 이제 프레임을 끌고 갈 때는 검찰이 내란 동조 세력? 그렇죠. 내란 동조 세력의 이제 일부가 되는 거죠. 네네. 자, 그리고 이제 뭐 만약에 탄핵이 기각돼 가지고 윤석열이 복귀한다고 해도 이제 국힘은 타격을 받고 고민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또 전망을 하셨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 윤석열의 강을 어떻게든 건너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차라리 탄핵이 가결되는 편이 국힘한테도 이로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치를 빨리 이제야 선거도 할 수 있고 그럴 텐데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다는 건 두고두고 무거운 짐이 짓누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겠어요? 그것은 보수 세력들도 원치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라고 총리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네, 당연하죠. 그런 면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 했어요. 그렇죠. 나름 잘한 거죠. 예. 그래도 예. 정치인이었어. 예. 근데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친박 세력들 네네. 혹은 이제 황교안 계속 파리를 하려고 했던 황교안. 황교안은 뭐 신나게 직무대행 생활을 즐겼지. 그러니까 그 이제 탄핵 이후에도 박근혜 탄핵 이후에도 예. 앞서가지고 뭐 또 해보려고 그러다가 다 말아먹고 그랬는데 예. 총선 말아먹었죠. 말아먹어줬죠. 그 죄의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그것 때문에 이 민주당 의회 의석수를 이렇게 많이 가져가게 된 상당히 큰 원인을 제공한 게 또 황교안입니다. 황교안 정광훈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 혹시 들으시는 분 중에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계시다면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셨으면 싶은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킨다는 게 어떻게 해야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가? 뭐 저도 이제 탄핵은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란죄가 적용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란죄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혐의로 인해 가지고 감옥 옥살이를 가능성은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옥살이를 하게 됐을 때 그걸 그 양반이 그나마 빨리 풀려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그 생각해 보면은 신문에 신문지상의 이름이 잘 안 나오는 게 가장 빨리 나오는 법입니다. 그렇죠. 음. 일단은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누가 정권을 잡아야 되느냐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당장 윤석열의 강을 건너는 게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위하는 길일 수 있다. 그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윤석열 지키겠다고 나와가지고 막 성조견 두고 그러는 거 진짜로 도움 안 됩니다. 그 이제 윤석열 지지자분들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더 결속되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결속이라는 게 일반 대중들과의 단절이라는 거예요. 파리피플만 유튜버들만 네, 그렇습니다. 좋은 겁니다. 결국 저기 뭐 유튜버들만. 신남성연대, 예. 정광훈 이런 새끼들 돈 벌려주는 집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진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뭐 위한다,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개인이 지지 성향이니까. 그럼 뭐가 진정으로 위하는 건가? 그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이런 식의 행동들은 결코 그건 위한다고 하는 행동이 결국은 또 해가 될 것이다. 뭐 이제 그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이번 주는 그래도 시간에 맞춰서 잘 끝나네. 네. 분량을 적절하게 잘 짜왔군. 성공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 그 탄핵 선고가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네. 뭐라고 뭐 섣불리 전망하기도 힘들고.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게 글쎄요. 그러니까 잘하면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어쩌면은 진짜 다음 주도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네, 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저도 네, 지금. 네. 그런데 뭐 이런저런 그냥 소설을 써볼 때 그래도 헌재에서도 진짜 다음 주 안에는 선고를 하고 싶은 그런 욕구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야 이재명보다 한 주 빠르니까. 뭐 이러다가는 나 26일 날 같이 판결 나는 건 괜찮다고 생각. 그런 건 나쁘지 않다. 그건 우리는 좋죠. 우리는 좋은데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그나마 나은 거다. 뭐 이제 그 정도 생각은 해야 되겠죠. 네. 근데 그러니까 이 재판을 날림으로 하니까 그치. 결국 이게 평의가 이게 원활하게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재판부터가 이게 잘 했어야지. 일정 부분 헌재가 자업자득이다. 뭐 이제 그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네네네. 스스로 족쇄를 찼다. 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어쨌든 뭐 다음 주도 한번 지켜보시죠. 네. 뭐 다음 주에 날씨 춥다고 하니까 춥다고 하니까 다들 이제 환절기 유의하시고. 네. 꽃샘 추위를 잘 넘기도록 하시죠. 그리고 그 이상한 유튜브 보고 괜히 또 이상한 유튜버? 이상한 유튜브 또 현혹되시는 분들 간혹 있던데 그러지 마시고. 요새 또 누구야? 누가 또 핫합니까? 아무튼 이런저런 그 이상한 유튜브들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뭐 정말 많죠. 뭐 네. 너무 많지. 뭐 심심하시면 그 모색과 대안이나 정치 실세기를 한번 더 돌려보시고 네. 중심 잘 잡는 또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